이런 겁니다, 지금. 그게, 어, 임차인은 들어오면은 이제 10년 보장하고, 또 10년 다 돼서 나가는 사람도 예. 원리금을 다른 사람한테 또 받아 나갈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법을. 그런데 그 법의 이제 예외적인 부분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는 10년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보장을 안 해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그 이제 재건축을 그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 재건축이 그냥 이제 그 우리가 옛날부터 그래 많이 썼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전문 변호사로서 한 25년간 이렇게 온갖 임대차 계약서를 다 보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계약서에다가 뭐라 적어놨냐면은 뭐 재건축 예정임, 재건축 예정임, 재건축 예정임 하면 또 뭐 통보하면 6개월 내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딸막하게 특약상에 하나 달아가지고 그냥 계약하고 그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음, 세입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이게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는 중개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꼬드깁니다. 이게 이 계약서에는 그렇게 써놔도 어차피 이거는 예전부터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자기가 그 있어 봐서 아는데 그렇게 꼬드겨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입자들의 마음은 설마 이게 재건축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1년 들어와서 1년 되고 2년 된 사람이 인테리어 장학관 투자했는데 그게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법을 바꿨어요. 그게 아마 2008년인가 2009년인가 벌써 한 십몇 년 됐죠.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거를 그런 재건축을 이유로 이제 뭔가 갱신요구권을 보장을 안 하려면 요 정도까지는 적어도 써야 된다. 계약서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재건축을 언제 할 건지, 그 다음에 재건축하면은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건지, 요런 정도까지 등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하는 경우,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그런 경우에만 갱신요구권 인정이 안 되는 걸로 법을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회장님 같은 사안은 그게 처음 들어올 때, 처음 이 사람이 우리 건물에 처음 들어온 임차인인데 그 임차인한테 재건축은 언제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런 정도까지를 자세하게 적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죠. 그거는 이제 언제든지 나가야 갱신 요구를 못하고 권리금 회수 청구권도 못하고 하는 데가 되거든요. 그때 그런데 여쭤봐가지고 적었죠. 그래. 근데 예. 들어오는 사람한테요.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제가 실무에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적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적으면 세입자가 정말 이게 재건축은 진짜 하는가 보다. 진짜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겁을 내가지고 잘 안 들어와요. 보통은 뭐 권리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법의 취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진짜 재건축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정도를 적으면 예외를 인정해 줄게. 이게 법의 취지니까 진짜 그렇게까지 적으니까 임대차 계약이 잘 안 돼요 또. 어. 싸게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싸게든 비싸든 그건 판사가 모르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적으면 세입자가 이거는 조만간 재건축 될 수도 있고 내가 중간에 나가야 될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경각심이라고 하죠, 그거를.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처음에 그랬지. 네?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거의 처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뭐 구구각색인데요.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갱신할 때, 계약 갱신할 때, 이제 재건축 예정이다. 나갈 수도 있다. 뭐 연장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이따가 계획 갱신하는 사람한테 그런 부분을 적으면 그게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그
재소존하위 같은 거 할 때는 재소나위라는 게 사실은 조금 얼렁뚱땅 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합의해 왔 일반 재판이 아니라요. 막 재판은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하고 또 상대방은 다르게 주장하고 하기 때문에 딱 주장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판사가 부딪히는 부분에서 증거를 보고 주장을 보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절차인데 재소노예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판사의 긴장이 저기 느슨한 거예요. 판사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꼼꼼하지 못한 판사들은 그냥 두 사람이 합의해온 대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 내용이 지금 강행법규 위반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요즘은 지금 상가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이제 그 뭐랄까 그 어, 많이 알려진 흔해 빠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판사들이 기계적으로 이제 그거를 강행법규 위반을 안 시키려고 어느 법원이든 간에 대부분 판사들이 뭔가 이제 두 사람이 합의해서 온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아 이거는 상가법의 그 저기 갱신요구권이라든지 권리금 회수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지키는 범위 내에서 통과한다. 이렇게 다 단서를 넣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재손하위를 할 때 임대차 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 2년 뒤에 나간다. 이렇게 이제 재손하위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그 2년 뒤에 그냥 나가는 게 집행이 돼 버리게 되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10년 보장을 못 받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그 하해 조서가 집행된다 이런 얘기예요. 단서를 달아둔다니까요. 단서를 뭐라 달아두냐면은 다만 갱신요구권은 보장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단서를 달아둬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게끔 그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지금 대부분의 법원이 화해조서 할 때, 만들 때. 그러면 여기 이 회사가 들어온 건 4년, 이제 4년 계약하고 들어왔다. 4년 조금 넘네, 그죠? 네. 20년 7월에서 24년 11월 해서, 네. 일부러 네, 날짜를 네, 맞추다 네, 보니까 그렇게 네, 됐구나. 네, 네. 예, 그러네요. 그럼 5년 됐죠, 20년. 4년이죠, 24년이니까. 4년 조금 넘는 거죠. 그죠? 4년 한 4개월? 요건 회장님 보십시오. 그걸 일단 그래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24년 11월 말에 나간다 이렇게 돼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증명이 있어요. 권리금 보호 규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단서로 달고 법원이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저 권리금만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거는 조금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원래는 갱신요구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 청구권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과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권리금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네. 갱신요구권 부분을 왜 단서를 안 달아뒀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근데 아마 특별히 그 좀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4년 11월 말에 모든 임차인들이 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그건 몰라요. 제가 법정에서요. 네. 법정에서 제가 설명을 좀 네. 그런 부분이 공감이 돼서 판사가 그러면 뭐 그 정도는 통과시켜줘도 되겠구나 싶어서 요 정도 단서를 달고 아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계약서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계약서 내용의 계약서 한번 보죠. 예. 계약서에 있어서 하해가 들어가서. 계약서 내용을 다 받아주진 않거든요. 예. 판사가 강행법규 위반되면 걸러내버려요. 조금.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계약서에 좀 적고, 그죠? 요걸 적고, 했기 때문에 판사가 조금 공감이 돼서 통과시켜 준 것 같은데, 하해를요. 예, 맞습니다. 화해 하해를요. 조서를. 예.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법에 보면, 법의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미흡한 거예요. 24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년 11월 30일에 재건축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재건축 공사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이런 정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변호사님이 해서 이거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친 거고요. 네, 요즘 지금 23 있잖아요. 네. 그때 여쭤보고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예. 아니, 조금 그렇고, 더 제 말씀 듣고 했다는데, 저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재건축 공사 기간 같은 경우도 해야 된다라고 법을 보여드리면서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제 근데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부족하게 고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기한을 안 넣었다. 기한이 안 그렇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한을 안 낸 겁니다.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이게 오래 했으니까 네. 법원의 트렌드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저는 많은 법원을 합니다. 많은 판사를 만나고 많은 사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장님보다는 경험치가 더 크죠. 근데 그게 예전에는 이런 가행복구에 대한 인식들이 판사들이 조금 느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행복구에 관한 반영하지 않고 그냥 무사 통과, 두 사람이 합의해 왔으니까 무사 통과 이렇게 해서 결정을 많이 내줬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강화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이 이제 되게 강화되는 추세예요. 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의 어떤 그 가행복 위반된 게 없나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사건은 어쨌든 화해조서에 지금 요 정도로 통과된 거거든요. 요 정도로 단서를 달고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좋게 생각하면 판사가 이걸 뭐 생각을 많이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게 생각하면은 이 정도 내용을 보면은 적어 놓으신 걸 보면은 아 이거는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 확실히. 그죠? 여러 가지 좀 자세하게 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시간도 쓰고 그다음에 또 이게 낡고 오래된 건물을 고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부분도 조금 풀어서 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사 임차인은 요거를 2024년 11월 말에 나가는 걸로 각오하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요 정도 단서 정도만 달고 통과시켜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